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흔들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일부 현장의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문건이 말해주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문건. 지난주에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게 보고된 문건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이곳에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도하고 세밀하게 지시한 투표율 조작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충북과 경기 지역 선관위에서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면서 그 처리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특정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중앙선관위에 한 것입니다. 그때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은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니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조작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혹을 덮기 위해서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 예시로 직접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엑셀 파일이 보고서에 어떤 형태로 담겼는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 진천군에 대한 분산 입력에 대한 조작을 지시했던 엑셀 파일을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보고하면서 그래프 형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해당 보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예시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 일어났습니다. 10시에 과다 입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이 과다 입력된 501표를 그 뒤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진천읍 제3투, 4투, 5투까지 예를 들어 기존에 10시에 340표였다면 365표, 제4투에서 423표였다면 448표로 고스란히 조금씩 나누어서 숫자를 부풀리도록 이같이 엑셀 파일로 통계를 조작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충북 진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에도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에 충북 진천과 행했던 방식 그대로의 예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서 8시에 오입력 사고가 터지자 역시 구례동 제2투표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1투표, 제3투표소, 제4투표소까지 골고루 숫자를 부풀려서 입력하는 방안을 하달을 했고 이는 그대로 김포시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선관위 행태를 단순한 행정미수, 오류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투표지가 선관위 주도로 조작되고 분산되던 그 시각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토록 활발하던 대통령의 SNS에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선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 줄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된 거대한 비극 앞에 이토록 침묵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중한 표가 손쉽게 조작되는 나라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국민의 권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너진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선거조작 사건의 모든 전모를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켜내고 명백한 선거조작 범죄의 진상이 단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사실 그동안은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조작으로 덮었다라고 할 때 중앙선관위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구체성, 그리고 의도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오입력을 조작하도록 직접 지시했던 정황과 구체적인 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기자회견을 했을 때의 제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이 됐을 때 현장에서 바로 적시에 정정하는 것이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지키고자 하는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분산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의혹을 가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보였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중앙선관위의 목적은 들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다. 들키지 않고 이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입력을 조작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공개된 보고서의 초점입니다. 네. 이게 당일날 벌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이때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다시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실제로 읍면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투표자 수가 보고됐을 때 적시에 그리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시 뒤에 배포해드릴 문건에는 중앙선관위가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지난주에 보고했던 문건을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각각 8시 혹은 10시에 사고가 터지자 중앙선관위에 거의 1시간 단위별로 초반에 보고를 했다가 그 뒤에 중앙선관위에서 내렸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이행됐던 사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그 문건은 지난 7월 말 지난주에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이 같은 투표자 수 조작 문제가 터진 이후에 보고가 됐던 내부 보고 문건입니다. 네. 이 지침이라는 게 당일에 두번 선거를 하면서 뭔가 지침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내부적으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투표자 수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투표자 수 수정과 관련해서 72건이 보고가 됐고 그리고 56개 지역에서 이 같은 그 투표소에서의 오입력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확인했던 문건 하나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나머지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다른 투표소에도 중앙선관위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지침을 내렸을 거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같은 일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이한 인식하에 진행이 됐다면 이번 선거가 아닌 그전 선거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졌을 개연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의혹의 열쇠는 중앙선관위가 쥐고 있고 위철한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그 이후에 어떠한 입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단 한 줄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특검이 성역 없이 밝히고 조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